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발음을 배워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모음 R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영어 발음 기호에 보면 특히 모음들 중에서 순수하게 모음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R 발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R라고 하는 발음이 있고 여기에 R이 붙은 형태로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거는요 같은 발음 형식이기는 하지만 각각 다른 모음이라고 봅니다. R이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은 새로운 형태의 모음인 걸로 봐서 단모음인 R라고 하는 발음도 있지만 모음에 R이 추가된 R이라고 하는 발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형태는 같지만 R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R 발음이 붙어있는 모음들을 보게 되는데 총 6개가 있어요. 단모음 R이 있고 이중모음 R이 있는데 요거를 발음하는 형식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보는 이 발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어에서 단모음이 A가 나타나게 되면 발음 기호상에서 이 발음은 우리가 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래 턱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혀가 저절로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혀 끝은 이렇게 아래치조 뒤에가 있고요.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짧게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성대로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열어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모음들을 발음하는 형식이고요. 지금 단모음만 발음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발음이 됐었죠. 그죠? 자, R 발음을 볼게요. R 발음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자, R 발음이 이렇게 모음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혀를 들어 올리면서 R 발음의 위치로 옮겨주시면 돼요. 입술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의 입모양에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R로 혀가 이렇게 혀끝이 들어 올려지면 됩니다. 자, R 발음하는 방식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R 발음은 이렇게 국의 유음이라고 했었는데 혀를 완전히 말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혀끝만 살짝 혀를 들어 올려서 살짝 들어 올려서 혀끝만 이렇게 말아들이면 됐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국의 쪽에서도 가까운 부분, 국의 쪽에서도 치조와 아주 가까운 부분에 혀를 이렇게 말아들이고 거의 입천장과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워야 되는데 완전히 붙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붙을 수는 없고 한 1mm, 2mm 정도 아주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바로 R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R. 다시 한번 R.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소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한 번에 R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R 이렇게 소리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 소리가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혀 끝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 발음을 할 때 혀 끝의 위치는 아래치조였었죠. 맞죠? 그러면 아래치조에 혀가 이렇게 있다가 혀 끝이 여기에 있다가 R 발음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혀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살짝 변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 발음이고 여기가 R 발음이죠. 자, 해볼게요. R.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마치 R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 소리는 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이렇게 아래치조에 있다 이렇게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R이라고 하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R.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 어떤 영어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하는 소리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혀 위치와 그 각각 발음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혀가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혀 위치를 정확히 하고 거기로 올라가는 데 집중을 하세요. 이거를 일부러 R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R 혀 위치를 더 정확히 보는 데 집중을 하시면 이 소리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R. 다시 한번 R. 자, 이 발음은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학생들이 이 발음은 이제 많은 영어 책에 보면 이 발음을 그냥
아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발음은 알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둘 다 어쨌든 틀립니다. 알 발음은 한국어에 있는 그 자음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한국어와 영어의 또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게 되냐면 이 그 성대의 긴장이에요. 성대의 긴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대에 그 강세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소리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대에서 공기가 올라올 때 바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소리를 막아줘요. 막아주고 다시 열어줬을 때 그때 강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성대가 막아주지 않고 그냥 올라오거든요. 알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영어에서 모음들은 모두 다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모음들을 발음을 할 때는 성대가 한번 긴장을 해주고 나서 그 긴장을 해준다는 건 공기를 한번 막는다는 뜻이에요. 공기를 한번 딱 막아주고 나서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잠깐 막았다가 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성대만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성대가 긴장이 한번 소리를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의 모음에서 강세를 만드는 원리예요. 절대로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어 단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이 단어는 알고 있죠. 차라고 하는 단어.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발음을 써요. 근데 한국어로는 카라고 발음을 하죠. 그죠? 자, 한국어를 먼저 해볼까요? 카. 영어입니다. car. 한국어입니다. car.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각각 다른데 어디에서 다르냐면 일단 알 발음이에요. 알 발음. 우리나라에는 알 발음을 그냥 리을로 취급을 하는 편인데 리을 발음은 아니죠. 리을 발음은 전혀 다르고요. 알 발음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혀를 이렇게 혀 끝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경국에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아들이는 게 아니라 살짝 앞부분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알 발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리을 발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치조를 한번 건드려줘요. 치조를 건드려주고 만드는 이렇게 닿았다가 바로 떨어지는 리을 이런 발음인데 영어에 있는 알 발음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발음도 없죠. 이거와 비슷한 발음도 없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틀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강세 차이입니다. 강세 차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의 모든 모음은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세 언어가 아니라 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만 정확히 읽어주면 돼요. 하지만 영어는 강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고 음절에도 항상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 단어를 읽더라도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은 카 이렇지만 영어는 카 어머니라는 단어도 어머니 한국어는 이렇게 있지만 영어로 읽게 되면 어머니 기본적으로 한 음절당 하나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소리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모음을 만드는 방식도 다르지만 강세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car 다시 한번 car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절대 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에 보면 거의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해둔 책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발음을 해놔요. 근데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고 반드시 영어 발음 기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스펠링을 보고도 이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어를 본격적으로 봅시다. 먼저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건 아트예요. 아트. 맞죠? 아트라고 하는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근데 왜 영어로 보면 1음절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T 발음이에요. T 발음. 이거를 한국어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이 정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한국어 글자의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자음과 모음이 항상 있어야지 우리나라 소리는 완성이 되는데 이 소리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쓰거든요. 아트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자음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T 발음은 자음만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거고 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영어에 보면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영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1음절이에요. 1음절이죠. 그럼 사전에 보면 이 단어에는 강세 표시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1음절 단어에는 강세를 표시하지 않는데 영어에는 항상 강세는 들어있는 겁니다. 영어의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영어가 2음절 단어도 있고 3음절 단어도 있고 4음절 단어도 있는데 1음절, 이건 1음절 단어죠. 1음절 단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세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음절 이상의 단어에 강세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강세를 해주는 이유는 더 강한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뒤쪽에 있는 순수한 음절, 강세를 갖고 있지 않은 음절에 강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세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알겠죠? 자, 이 발음을 한번 보면 요렇게 1음절이니까 하나의 리듬이 생기겠죠? 이 모음을 가지고 리듬을 만듭니다. 해볼게요. R, R, R. 지금 여기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모음은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여기 강세가 정확히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대에서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R, R, R. 이런 식으로 내가 소리로 R, R 소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성대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막아주면 그게 영어에서 말하는 강세라는 거예요. 이게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R, R, R. 다시 한번 R, R, R. 자, T 발음이 이렇게 단어의 끝에 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T 발음을 강하게 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음절의 끝이자 리듬의 끝이자 단어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발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 힘을 이용해서 아주 약하고 짧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T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발음이기는 한데 이렇게 강하게 내지 말고 그냥 혀만 치조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져 주면 돼요. 그래서 art, 이렇게 눌러주지 말고 살짝만 닿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힘이 약해지고 공기의 소리도 아주 짧아요. 이게 다 모든 자음들이 단어의 끝으로 갈 때는 이런 형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로 강해져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럼 이 단어 발음해 봅시다. art. 다시 한번 ar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로 아트 혹은 알트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으라는 소리를 빼주고 순수하게 자음만 발음을 해주셔야지 이 단어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해보고 넘어갈게요. art. 다시 한번 ar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로 보죠. 이음절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음절이고요. 지금 강세는 앞에 있는 모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음절이란 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낸다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번 큰 리듬이 생기고 강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작은 강세가 생기게 돼요. 여기는 강세 음절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순수 음절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순수 음절에 강세 표시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대적으로 요거 강세 음절보단 작은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큼 성대가 강하게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하게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아주 강하게 막는 게 아니라 아주 짧고 약하게 막아주고 나서 강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모음을 열고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먼저 만들죠.
그죠? 해볼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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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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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그죠? 성대 긴장의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아주 강하게 긴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덜 긴장이 되죠. 근데 긴장이 안 돼서는 안 돼요. 여기도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R, O, R, O. 자, 그러면 앞뒤로 자음들을 넣죠. 여기에 보면 지금 G 발음과 J 발음이 들어와 있죠. G 발음과 J 발음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음절의 시작은 G 발음이에요? 아니면 J 발음이에요? J 발음이죠. J 발음. 자, J 발음이 음절의 시작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영어 단어를 보면 이렇게 자음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음절의 시작인지 모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모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음, 가장 직전에 있는 자음이 바로 음절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J가 모음 U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음절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해보면 원래는 O 발음이었었죠. O, O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J라는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U, U, U. 다시 한번 U, U, U. 이렇게 소리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J 발음은요, 모음의 형식을 띠는 자음이에요. 전이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전이음들의 역할은 혼자서는 나오지 않고 항상 옆에 있는 모음의 소리를 바꿔주게 돼요. 변화를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발음을 빼고 발음을 하면 O, O, O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전이음인 J가 들어가게 되면 O, U, U, U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전이음의 역할은 그 모음의 변화를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이음의 생명은 아주 짧고 강한 소리인 거야. 아주 짧고 강하게 옆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 발음기호상에서 I라는 형식의 입술 모양과 그 혀 위치가 비슷해요. 입술이 내려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전이음인 I를 이용해서 옆으로 넘어가 주게 되는데, 혀에 힘을 더 주고 아주 짧게 발음을 해서 옆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알죠? 다시 해봅시다. U, U, U. 절대 EU, EU 이렇게 하면 안 돼요. U, U, U 이렇게 아주 짧게 발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보면 앞에 G라는 발음이 들어와 있죠. 그죠? G 발음은 영국의 폐쇄 유성음이었습니다. 연구개를 혀 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유성음이기 때문에 성대 울림과 공기가 같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공기를 살짝 막았다가 열어주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거든요. 그 소리가 바로 G 발음의 순수한 소리예요.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게 G 발음의 순수 소리인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소리가 길어지면 안 되죠.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음만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가 늘어져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자음들을 빠르게 이렇게 순수한 소리를 빠르게 해서 옆에 있는 음절까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음절의 시작인 것까지. 그래서 이 발음이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GU 이렇게 되죠. 자, 해봅시다. GU 다시 한번 GU argue 다시 한번 argue 한 번 더요. argue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고요. 절대로 argue 혹은 argu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rgue 요렇게 발음을 해줘야 이 단어의 정확한 리듬이에요. 알죠? 이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단어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문장에서 쓰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내가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argue 이런 리듬이 들어가 있어야지, 문장에 갔다 와서 argue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알죠? 이거를 우리가 발음을 정확히 하는 하는 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 리듬에서 문장에 들어갔을 때 그 리듬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알죠? 요거만 따로, 그리고 문장이 따로가 아닙니다. 요걸 배우는 이유는 문장에서 잘 쓰기 위한 기초 단계인 거예요. 알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argue 다시 한번
argue, argue, argu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는 몇 음절일까요? 몇 음절? 우리나라 말로 일단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카드라고 있죠. 카드. 이 음절로 있는데 여기 있는 D 발음 때문에 음절이 길어지죠. 우리나라는 디귿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 건데 영어에 보면 이 발음은 그 모음이 으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D 발음인 거죠. 그죠? 순수하게 D 발음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1음절인 건 마찬가지고요. 영어에서 보면 1음절이에요. 1음절. 그러면 모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죠. 자,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제가 항상 단어를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모음의 역할이 뭔지 자음의 역할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모음의 역할은 영어 발음 기호에서 모음의 역할은 영어의 강세와 리듬을 만들어주고요. 자음들의 역할은 그 모음들의 강세 혹은 순수 음절에 따라서 앞뒤로 들어가서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역할은 리듬의 그 강세의 역할, 그리고 자음의 역할은 모음에 따라서 소리를과 모음이 함께 있을 때 단어가 되는 거지 자음만 있다고 해서 이게 단어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단어라도 적어도 모음이 한 개, 그리고 뭐 자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음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단어의 리듬은 이거죠. 그죠? 해볼게요. R, R, R. 다시 한번. R, R, R. D 발음이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Ard, Ard, Ard. 다시 한번. Ard, Ard, Ard.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어의 끝이 이거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K 발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Car, Car, Car. 다시 한번. Car, Car, Car. Card, Card, Card. 다시 한번. Card, Card, Card.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음절의 시작은 K 발음이에요. K 발음. 맞죠? 음절의 시작 K 발음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개 봤던 발음들은 순수하게 모음이 그냥 음절을 형성해주고 그게 시작이 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art도 있었고 argue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음만 있을 경우에는 내가 순수하게 그 성대만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만들어주면 돼요. 성대를 긴장을 시켜서 소리를 한번 막았다가 그렇게 풀어주면서 리듬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모음 앞에 지금 자음이 와 있죠. 그죠? 자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힘을 여기에 있는 K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에서 이제 모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 자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한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K 발음은 아까 전에 봤었죠. car 발음을 볼 때 그 연국의 폐쇄음이에요. 연국의 폐쇄 무성음인데 우리가 연국에를 막았다가 공기를 한번 연구개를 혀를 이용해서 막아주고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한번 막아줘요. 그런 다음에 혀를 떼면서 그 공기가 나가거든요. 그때 만들어지는 소리가 K 발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를 만듭니다. 해볼게요. car, car, car. 자, 그래서 K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이 그 연구개가 공기 때문에 이렇게 긁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를 연구개를 때리기 때문에 그 때리는 힘에 의해서 그 연구개가 이렇게 긁힌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냥 가드, 가드, 우리나라처럼 가드, 가드 이게 아니라 카, 카, car, car, card, card, card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죠? 자, 그리고 지금 단어의 끝에 보면 D 발음이에요. D 발음. 아까 전에 그 art 발음을 할 때 T 발음이 이렇게 여기에 왔었죠. 그죠? T 발음은 영국의 그 치조 폐쇄 무성음이고 이거는 치조 폐쇄 유성음이에요. 즉
T 발음과 같지만 내가 성대 울림이 같이 올라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렇게 단어의 끝으로 이게 가게 되면, 음절의 끝으로 이런 치조 폐쇄음이 가게 되면 내가 새롭게 공기를 끌어올려서 card 요렇게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절대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유성음이라면 성대 울림이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만 소리가 나요. 새롭게 공기를 올리지 말고 지금 내가 car까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사용을 합니다. 혀가 치조를 강하게 누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card. 다시 한번 card. 그래서 이 D 발음은 유성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어의 끝으로 갈 경우에 성대 울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혀만 거기에 그 치조에 닿았다가 그냥 떨어지면서 소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성대가 강하게 울리게 되면 소리의 음절이 길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유성음들이 단어의 끝으로 갈 때는 혀의 위치만 지켜주고 성대 울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에 공기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알죠? 다시 해봅시다. card. 다시 한번 card.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 카드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야, 이거는 유일하게 발음기호와 스펠링이 같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여러분, 그 영어 단어를 볼 때, 그 영어의 스펠링은요, 그렇게 발음을 정확하기 위한 좋은 기호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모음들 때문에 그런데, 모음들이 어떤 데서는 A라는 발음이 A라는 소리도 나고, R라는 소리도 나고, 어라는 소리도 돼요. 그죠? 그래서 모음들을 그대로 읽었을 때 콩글리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의 발음, 그 스펠링은 영어를 정확히 읽기 위한 그렇게 좋은 도구가 못 되고요. 반드시 발음 기호를 알아야 돼요. 발음 기호를 읽는 게 요 단어를 정확히 읽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어떻게 어떤 발음 기호를 쓰고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발음 기호를 배우면 그게 좋습니다. 영어에서 스펠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로 난다고 말씀드렸죠. A도 나고, R도 나고, 어라고 소리도 나기도 하는데, 발음 기호는 45개의 발음 기호가 딱 한 가지의 소리밖에 못 가져요. 딱 한 가지의 소리. 그래서 발음 기호상에서 A는 무조건 R라는 소리, S는 무조건 S라는 소리, T 발음은 무조건 T라는 소리를 갖기 때문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발음 기호는 그래서 딱 정해진 규칙만 가지고 발음을 해줍니다. 이게 영어 발음 기호의 장점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자, 이름절입니다. 이름절이고요. 우리나라 말은 몇 음절이에요? 스타트, 3음절이죠. 그죠? 스타트. 어디서 음절이 길어지냐면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길어지냐면 이 발음 자체가 단독으로 이렇게 자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시음만 쓰는 게 불가능해서 으라는 소리를 붙이고, 이 T 발음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자를 완성을 시켜서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영어로 보면 이 단어는 한 번에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음들이 아무리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모음들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음절이 나눠지니까. 알겠죠? 자,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리듬을 요거로 만들어주죠. 자, 다시 해봅니다. R. 다시 한번. R. T 발음이에요. Art. 이건 아까 전에 봤던 발음이죠. Art. 자, 그러면 지금 앞에 S와 T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S와 T 발음. 그러면 음절의 시작은 T예요, S예요? T죠? T. 그죠? T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에요. 모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S를 빼고 T 발음을 해볼게요. Tart. 다시 한번. Tart.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앞뒤는 같은 T 발음이죠.
맞죠? 앞에 그 음절의 시작과 음절의 끝이 같은 T 발음인데 소리의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나죠? 맞죠? 다시 들어보세요. tart, tart, tart.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소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힘이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의 힘이 없죠, 여기는. 왜냐면 이렇게 단어를 끝을 내니까 절대로 소리가 길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가 이제 혀를 누르고 있는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요거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가 강하게 눌려야 돼요. 강하게 눌리고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공기를 이용을 해서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tart, tart, tart. 다시 한번 tart, tart, tart. 자, 그럼 앞에 S 발음이 있어요. S 발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아주 센 공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보세요. start, start, start. 다시 한번 start, start, start. 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소리가 지금 tart 아니면 start예요.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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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자, 지금 보면 요 소리가 살짝 변형이 생기거든요. 요 소리는 왜 그러냐면 S 발음 때문에 그래요. S 발음 뒤에 나오는 이 폐쇄음들 중에서 무성음들 있죠. T 발음, P 발음, 이 K 발음 요 세 가지 소리는 S 다음에 나오면 소리가 변형이 됩니다. 원래 순수한 소리인 이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스타일이 아니고 style, style, style 이렇게 바뀌게 되고 스파이라고 하는 단어도 spy, spy 이게 아니라 spy, spy, spy 이렇게 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sky, sky 이게 아니라 sky, sky, sky 이렇게 소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모두 다 S 발음의 영향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S 발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start, start 이게 아니라 start, start, start 다시 한번 start, start, start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S 발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은 절대로 start, start, start 이런 게 아니라 start, start, start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 단어가 정확히 발음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보죠.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 몇 음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차지, 차지라고 하는 이음절 단어죠. 이음절. 근데 영어로 보면 1음절이에요. 지금 모음을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만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1음절 단어입니다. 자, 요렇게 리듬이 만들어주죠. 자, 다시 해볼게요. R, R, R. 한 번 더. R, R, R. 자, 이 발음 잘 기억을 해서 발음해주세요. arch, arch, arch. 다시 한번 arch, arch, arch.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이 발음이 들어와 있죠. 자, 해봅니다.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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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 charge, charge. 한 번 더. charge, charge, charge. 자, 지금 보면 여기에 특이한 발음들이 두 개가 있죠. 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폐찰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발음이 지금 요 두 개가 기호가 두 개란 말이에요. 기호가 두 개. 그래서 요게 각각 다른 발음이 아니라 한 세트의 발음이에요. 여기에서 T 발음의 특징도 들어가 있고 슈 발음의 특징도 들어가 있는 폐찰음입니다. 폐세음 마찰음이거든요. 그래서 폐찰음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폐찰음에서 무성음, 요거는 폐찰음에서 유성음이죠. 두 개 발음 형식은 같지만 발음을 하는 만드는 방식은 같지만 여기에서는 그 성대가 울리고 여기서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순수하게 한번 소리를 만들어 봅시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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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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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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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즈, 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무슨 발음에서 받아야 돼요? 어떤 발음에서 받습니까? 즈에서 받아요? 아니면 치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죠? 바로 직전에, 이 모음 바로 직전에 이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일종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발판을 삼아서 힘을 멀리 띄워주고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올라가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이 이제 어떤 자음이든지 이렇게 강세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소리의 순수한 소리들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공기들이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소리들이 없으면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성대를 반드시 긴장을 시켜주는 게 영어의 모음인데 영어의 강세인데 여기에서는 이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아서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요. 그래서 앞에서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여기로 올라갑니다. 자, 해볼게요. char, char, char. 다시 char, char, charge, charge, charge. 한 번 더. charge, charge, charg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폐차름이기는 한데 여기가 소리가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char까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새롭게 공기를 꺼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charge, charge, charge. 한 번 더. charge, charge, charg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절대 차지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charge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요것도 발음기와 스펠링이 같죠? 맞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한 20% 정도 단어, 그 정확히 뭐 수치를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20%의 단어가 발음기와 스펠링과 발음기호가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 한 80% 이상은 영어 발음기호와 스펠링이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 그 스펠링이 총 26개던가요? 26개? 한 26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스펠링이 있고 발음기호는 45개예요. 45개. 그러니까 26개의 소리를 45개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45개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정확히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데는. 그죠? 자, 이 단어도 이름절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름절이라고 쓰는데 R 발음을 표기할 게 없기 때문에 파라고 쓰죠. 빠 혹은 빠 혹은 파 이렇게 쓰죠. 근데 영어 발음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R 발음이 있죠. 자, 이름절이고요. 자, 해봅시다. R, R, R. 다시 한번. R, R, R. F 발음이 들어가 있죠. 강세음절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잘 나와야 되는지 기억해서 far, far, far. 다시 한번. far, far, far. 자, 지금 F 발음이죠. F 발음. 음절의 시작이 F예요. 강세음절이죠. 강세음절의 시작이 F 발음일 경우에는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건데 강세, 즉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강세를 만들어 줍니다. F 발음은 순치 마찰음이죠. 순치 마찰음. 윗니빨과 아랫입술이 닿아서 만드는 순치음이고요. 마찰 형식으로 소리가 내요. 어떤 그 강사들이 이 F 발음을 할 때 윗니빨로 그냥 아랫니빨을 눌러 막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far, far, far.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그러면 마찰음의 특징을 살려줄 수가 없고 마찰음을 해주기 위해선 공기구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윗니빨로 내가 아랫입술을 세게 물어버리면 공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폐쇄음의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무는 게 아니고 입술 안쪽이 있죠. 입술 안쪽. 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 윗니에 닿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내가 마찰음 형식으로 공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F 발음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절대 far, far,
far. 이게 아니라 far, far, far.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마찰음의 형식이 삽니다. 자, 그러면 F 발음의 순수한 소리를 많이 나오고 나서, 공기가 많이 나오고 나서 내가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far, far, far. 한 번 더. far, far, far.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입술과 아랫입술과 윗니 사이에서 생기는 그 공기의 흐름, 이 무성음이기 때문에 공기만 나오죠. 그래서 침도 튀고 그리고 입술도 움직이고 그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나와야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마찰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음들은 공기를 막는 거고 마찰음들은 공기를 이렇게 마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에 나오는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해봅시다. far, far, far. 다시 한번. far, far, far. 요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 빠, 빠, 파, 파 이런 게 아니라 far, far, far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그 F 발음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학생들이 한국어의 생각에 요게 좀 갇혀있는 경향이 있어요. F 발음을. 근데 F 발음을 한국어에선 피읍으로 표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피읍으로.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도 far, far, far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F 발음은 된소리 형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쓸 때는 설명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혀 위치를 잡고 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 파, 파 이게 아니라 혀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된소리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어로 쓰는 건 어쨌든 틀리는 건데 학생들이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면 요 소리들을 이렇게 한국어로 써서 설명을 드려요. 내가 F 발음을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 발음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혀 위치, 그 윗니빨과 아랫입술을 반드시 닿게 만들어서 F 발음의 형식을 살려준 다음에 요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를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절대로 빠라고 그냥 하면 안 돼요. 한국어처럼 빠, 빠, 빠 이게 아니라 far, far, far 정확히 그 아랫입술과 위에 그 윗니가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요런 far, far 다시 한번 far, far, far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죠? 이거 절대 빠, 파, 빠, 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단어를 한번 보죠.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맞죠? 강세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depart요. depart 이거야 아니면 depart요. depart 뒤에 있죠. 뒤에. 이거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세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통은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어떻게 강세가 가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영어 단어의 한 60% 70% 정도는 1음절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요. 뭐 한 7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갑니다.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가는 경우가 강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리들은 이제 뒤에 음절이나 이제 세 번째 음절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규칙이 있어요. 그때도 규칙은 반드시 입술의 움직임이 가장 큰 모음에 강세가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규칙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단어를 봤겠죠.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에 있을 때는 입술의 모양이 가장 큰 소리에 강세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규칙은 아닌데 제가 발견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강세가 없어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 음절, 강세 음절이죠. 맞죠? 순수 음절은 작은 리듬, 강세 음절은 큰 리듬을 갖죠. 이렇게 큰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모음이죠. 모음으로 리듬을 만들어요. 해볼게요. R, R, R,
R, E, R. 자, 앞에 먼저 소리를 채워볼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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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D, R, D, R. 자, T 발음이죠. D, art, D, art, D, art. 자, P 발음이 여기 있죠. 이 음절의 시작이 P, 강세 음절의 시작이 P죠. 자, 해볼게요. part, part, part. 한 번 더. part, part, part.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개를 이어 붙일 겁니다. D, D, part, depart, depart. 다시 한번. depart, depart, depart. 한 번 더요. depart, depart, depart. 네,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지금 한 것처럼 절대 depart, depart 이게 아니라 depart, depart, depart.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P 발음에서 제가 그 강세를 만들어줄 때 성대를 긴장을 시켜준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대를 한번 막아준다고. 그죠? 공기를 막아주는 게 이 영어에서 만드는 강세예요. 그러면 몸만 단독으로 왔을 때는 내가 성대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 공기를 막아주면 돼요. art, art, art.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P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죠. 강세 음절의 시작이 P 발음인데 요건 폐쇄음이에요. 폐쇄음.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런 폐쇄음일 때는 여기로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요거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 소리도 공기를 막고요. 몸도 성대를 만들 때도 공기를 막아요. 여기는 이 발음을 해줄 때는 내가 성대에서 공기를 막고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입술에서 공기를 막아요. 맞죠? 그러면 요 두 개는 둘 다 공기를 막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기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에서 공기가 막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각각 다르게 발음을 하면 art, art, art 이렇게 되고 P 발음이 들어간 단어는 part, part, part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먼저 입술에서 공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목에서 오던 공기도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건데 요 두 개가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세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기에서 막은 공기가 같이 막혀 있죠. 두 개가 같이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공기가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를 막고요. 여기는 공기를 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준비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맞는 공기를 여기에서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바로 팔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서 성대도 막히고 입술도 막혀요. 그러면 내가 동시에 공기를 가둬주기 때문에 폐쇄음들이 이렇게 음절의 시작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기를 막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소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여기서 공기를 또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막는 거와 여기 모음에서 막는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 소리는 제가 준비 동작을 여기서 해요. 준비 동작을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여기서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요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공기를 막는 행위는. 그래서 여기서 막고 여기서 또 막고 그러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폐쇄음들이 여기 앞에 있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져요. 절대로 따로따로 공기를 막는 게 아니라 거의 그 두 개가 한 번에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모음만 순수하게 있을 때는 모음에서 성대에서 공기를 막아주는 게 맞죠.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part, depart, 다시 한번 depart. 네, 그래서 요 단어는 그렇게 읽어줘요. 절대 depart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음 플러스 R 발음이죠. 그 중에서 R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음 플러스 R 발음인데 이 발음은 R 발음의 발음 기호이기도 하죠. 그죠? 스펠링에서 R 발음의 발음 기호가 요거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모음에서 영어 이 A라고 하는 모음이 따로 있지만 R 발음이 붙게 되면 그게 두 개가 같은 발음이라고 보지 않고 각각 다른 모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 발음에서 R라고 하는 발음에서 R 발음으로 혀가 옮겨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R, R, R. 다시 한번 R, R, R.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아 발음을 할 때는 턱이 많이 열리죠. 아 이렇게 열리고 혀 끝은 아래 치조 뒤에가 있어요. 그리고 혀 중간 부분은 턱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주면서 소리가 아주 짧게 발음이 되죠. 자, 해볼게요. 아, 아, 아. 자, 이 상태에서 R 발음을 발음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R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R이라고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 치조 끝에 있던 아래 치조 뒤에 있던 혀 끝이 R 발음으로 옮겨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인 거예요. 알죠? 이 발음은 아 발음에서 혀 끝은 아래 치조, R 발음에서 혀 끝은 경구개 쪽으로 올라가 주게 되죠. 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혀가. 그러면 R 이렇게 혀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살짝 변형이 생기는데 그게 그 중간에 있는 소리가 이 소리의 특징인 거예요. 절대로 R, R, R 이런 식으로 소리를 따라하지 말고 R, R, R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알죠? 그리고 이제 모음은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음들을 발음을 해줄 때는 강세를 넣는 연습을 하세요. 즉 성대로 내가 공기를 한번 긴장을 시킨다. 성대를 긴장을 시킨다. 즉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모음들을 발음을 하면 어떤 단어로 가더라도 내가 정확히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순수한 발음 외우고 강의 마칠게요. R, R, R. 다시 한번 R, R, R.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음 플러스 R인 이 발음을 먼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